나도 저렇게 며느리랑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정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며느리가 자신을 피하기 시작한 게 전화는 뜸해졌고 문자는 짧아졌고 만남은 이제 약속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자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어요. 며느리에게 상처 줄 만한 말을 했나? 불편하게 만든 행동이 있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자는 너무 조심했어요.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말을 아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간섭받는 걸 싫어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며느리는 점점 멀어지는 걸까요? 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밝게 웃던 모습. 하지만 최근에 본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무언가 짓눌린 듯한 표정이었죠. 혹시 정말 나 때문인가? 정자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박정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5월의 바람이 거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바람은 부드러웠지만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또 하루가 가네. 정자는 혼잣말을 했어요. 요즘 자주 하는 말이었죠. 아침에 일어나 남편 나모의 아침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 그 사이사이 흐르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정자는 올해 58이에요. 젊은 시절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이들 학교 준비, 남편 출근 챙기기, 집안일, 시댁 명절 준비까지 하루가 모자랄 정도였죠. 그런데 아들 성우가 결혼해서 집을 나가고 이제 남편과 단둘이 살게 되니 집이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는데 정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켜지 않았어요. 뉴스는 시끄럽고 드라마는 집중이 안 됐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게 편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며느리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 좋죠? 건강 조심하세요. 짧은 인사였어요. 정자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나도 잘 지낸다? 너도 몸 조심해. 너무 짧으면 무뚝뚝해 보일 것 같고 길게 쓰면 부담스러울까봐 걱정됐죠. 정자는 며느리를 좋아했어요. 수지는 예의 바르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댁에 올 때마다 과일이나 반찬을 챙겨왔고 말투도 공손했죠. 하지만 정자는 요즘 수진이 자신을 조금 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기분 탓이겠지. 정자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정자는 원래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랬어요. 시골 마을에서 자랐던 정자는 부모님이 농사일로 바쁘셨기 때문에 집안일을 도맡아 했죠. 동생들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언니로서 책임감이 컸습니다. 정자야, 넌 참 착하다. 어머니는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자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보이는 게 중요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늘 조심했어요. 25에 나모를 만났습니다. 나모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정자는 그의 차분한 성격이 좋았죠. 결혼 후 시댁 생활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아껴야 해. 시어머니는 그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말하지 않았죠. 남편의 형제들이 모여도 정자는 항상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죠. 아들 성우가 태어났어요.
정자는 아이를 키우며 행복했습니다. 밤새 아이를 안고 달래는 일도 유치원 준비물을 챙기는 일도 힘들지 않았어요. 성우가 학교에 들어가고 대학에 가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보며 정자는 뿌듯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성우가 결혼하던 날 나무가 정자에게 말했어요. 정자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집을 떠나자 허전함이 밀려왔죠. 며느리 수진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자는 처음 수진을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수진은 아들을 잘 챙겼고 정자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했죠. 정자는 수진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간섭받는 걸 싫어한대. 남편 나무가 말했습니다. 정자도 알고 있었어요. TV 프로그램에서도 주변 사람들 이야기에서도 자주 듣는 말이었죠. 시어머니가 너무 참견하면 며느리가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정자는 더 조심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주말에 방문해도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니? 집안일은 잘 되니? 그 같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죠. 괜히 간섭하는 시어머니로 보일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점점 거리를 두는 것 같았어요.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예전엔 일주일에 한 번쯤 전화가 왔는데 이젠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문자도 짧아졌죠.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같은 인사말 뿐이었습니다. 정자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수진이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연락이 뜸하고 만나도 예전만큼 편해 보이지 않아. 나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직장 생활 바쁜가 보지. 너무 신경 쓰지 마.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시누이 최은숙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은숙은 남편의 남동생 아내였어요. 성격이 시원시원했죠. 좋게 말하면 솔직한 사람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말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명절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니었지만 시댁 식구들이 모여 저녁을 먹기로 했죠. 정자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 수진도 왔어요. 저녁을 먹으며 은숙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요즘 애들 낳을 생각 없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수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네, 아직은. 아직은? 결혼한 지 벌써 2년 됐잖아. 형님도 손주 보고 싶으실 텐데. 은숙은 웃으며 말했어요. 나쁜 의도는 없었을 겁니다. 그냥 가벼운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죠. 하지만 수진의 표정이 굳었어요. 정자는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젊은 사람들 마음대로 하면 되지. 정자는 진심이었어요.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아들 부부를 재촉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은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속으로는 걱정 많으시더라. 며칠 전에도 전화했을 때 요즘 애들이 집안일도 서툰 것 같고 잘 지내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던데. 정자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아, 그때 전화해서 아니었어? 은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기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이미 수진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죠. 하지만 정자는 알아챘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는 걸. 마무리 마이너스 시작된 균열.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자는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은숙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내가 그런 말을 했나? 정자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며칠 전 은숙과 통화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했더라?
요즘 애들 어떻게 지내나 몰라 정도는 말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며느리를 걱정한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오해했을까? 정자는 불안했습니다. 며느리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구나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남편 나무가 옆에 앉았습니다. 뭐 생각해? 아니, 그냥 오늘 은숙이가 한 말 때문에. 은숙이? 무슨 말? 정자는 오늘 있었던 일을 나무에게 말했어요. 나무는 잠시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숙이가 또 그랬구나. 말을 좀 가려서 해야 하는데. 수진이가 오해했을까봐 걱정이야. 걱정 마. 수진이는 똑똑한 애야. 오해 안 했을 거야. 나무는 정자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지만 정자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설쳤어요. 며느리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두워진 표정,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던 모습. 정자는 불안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자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죠. 이제부터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 작은 오해가 시작됐습니다. 정자도 몰랐고 며느리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 오해는 천천히, 조용히 두 사람 사이에 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어요.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3번이나 반복했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히 전화하면 부담스러워할까? 정자는 혼잣말을 했어요. 지난 가족 모임 이후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뭔가 어색한 기운이 느껴졌죠. 정자는 거실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젊은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죠. 나도 저렇게 수진이랑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정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조심스러울 줄은 몰랐어요. 결혼 초반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수진이 집에 올 때마다 이것저것 물어봤고 수진도 웃으며 대답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대화가 줄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성우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이번 주말은 못 갈 것 같아요. 회사 일이 좀 밀려서. 정자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성우는 원래 바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유독 집에 오는 횟수가 줄었죠.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정자는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일 열심히 해. 몸 챙기고. 짧은 문자였습니다. 정자는 더 쓰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집에 한번 와라. 얼굴 좀 보자 같은 말을 하면 아들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죠. 며칠 후 시누이 은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나 은숙이에요. 응,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안부 전화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은숙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정자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아, 참. 지난번에 수진이 봤는데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정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이를 봤어? 언제? 며칠 전에 마트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인사하고 조금 얘기했는데 뭔가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그래, 무슨 일 있대? 글쎄요. 제가 물어봤는데 별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형님, 혹시 수진이한테 뭐 말씀하신 거 있어요? 정자는 당황했어요. 내가? 아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럼 이상하네.
수진이가 시댁 얘기를 꺼내길래 제가 어머님이 요즘 많이 걱정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표정이 확 어두워지던데요. 정자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은수가 너 그런 말 왜 했어? 네. 형님이 걱정하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나는 수진이 걱정한다고 말한 적 없어. 정자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은숙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랬나?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 봐요. 죄송해요, 형님.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수진이가 오해할 수 있잖아. 네, 알겠어요. 미안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은숙이가 또 그랬구나. 은숙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말을 조심하지 않았죠.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정자는 그게 늘 불편했어요. 정자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참 후에 수진이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수진아, 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 네, 잘 지내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정자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일은 많이 바빠? 네, 좀 바쁘네요. 그래, 몸 조심하고. 네, 어머님도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할 말이 막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거리감이 느껴졌죠. 수진아,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정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니요, 어머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요즘 분위기가 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서 바쁘다 보니 그런가 봐요. 걱정 마세요. 알았어. 그럼 다음에 집에 한번 와. 네, 시간 되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자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시간 되면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네, 곧 갈게요라고 했을 텐데. 정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했지만 손이 떨렸어요. 그릇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자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에게 간섭한 적이 있었나? 불편한 말을 한 적이 있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자는 너무 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말을 아꼈죠. 그게 문제였나? 정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 나모가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어. 응, 저녁 준비됐어. 씻고 와. 나모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자는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 나모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죠. 밥을 먹으며 정자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수진이한테 전화했어. 그래, 뭐래? 별말 안 하더라. 목소리가 차가웠어. 나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정자를 봤어요. 왜 그럴까? 모르겠어. 은숙이가 또 이상한 말을 했나 봐. 은숙이가? 무슨 말? 정자는 오늘 있었던 일을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은숙이 수진에게 어머님이 걱정하신다고 말한 것,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진 것. 나무는 한숨을 쉬었어요. 은숙이가 정말 말을 좀 조심해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말했어. 근데 수진이가 이미 오해한 것 같아. 성우한테 한번 물어볼까?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히 아들한테까지 말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아? 나무의 말에 정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들에게 물어보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 다음 날 정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우야, 나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바쁘게 잘 지내요. 수진이는? 수진이도 잘 지내요. 왜요? 정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수진이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이상해요? 뭐가요?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차갑더라. 혹시 무슨 일 있어? 성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시댁 얘기를 좀 했어요. 정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얘기? 엄마가 자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대요. 뭐? 내가? 왜? 고모가 그런 말을 했다던데요. 엄마가 수진이 걱정한다고. 정자는 눈을 감았어요. 은숙이었습니다. 역시 은숙의 말 때문이었죠. 성우야,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수진이한테 불만 같은 거 전혀 없어. 진짜요? 그럼 나는 수진이가 너무 좋은데 왜 그런 오해를 했을까? 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요즘 스트레스가 좀 많아요. 회사 일도 힘들고 시댁 신경 쓰느라 피곤해 하더라고요. 그랬구나. 나는 전혀 몰랐네. 엄마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수진이가 예민해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정자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수진이한테 한번 직접 얘기해 볼까? 아니요, 엄마. 지금은 좀 기다려 보세요. 제가 수진이한테 얘기해 볼게요. 그래,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말이 가슴 아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자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정자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관계가 더 나빠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직접 나서면 며느리가 더 부담스러워 할까봐 걱정됐죠. 옆에 누운 나무가 말했습니다. 잠이 안 와? 응. 수진이 생각 때문에. 나무는 정자의 손을 잡았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럴까? 그럼. 오해는 언젠가 풀리게 돼 있어. 정자는 나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고마워, 여보. 뭐가? 나무는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정자도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죠. 어떻게 해야 수진이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와 제대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눠야 했죠. 오해를 풀어야 했습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보자. 정자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내일은 며느리에게 다시 연락해 보리라 마음먹었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고 싶었죠.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5월의 밤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정자의 마음속에는 작은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가족 사이의 틈은 작아 보였지만 그 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정자는 그 바람을 막아야 했습니다. 늦기 전에 정자는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니? 점심 같이 먹을까? 한참을 기다렸어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녁 무렵에야 답장이 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토요일에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뵐게요. 정자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다음에라는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다음이 있을까요? 거절당했구나. 정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게 확실했어요. 예전 같으면 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라고 답했을 텐데 남편 나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진짜 약속이 있을 수도 있잖아. 여보, 나도 알아.
수진이가 나를 피하고 있다는 거.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니 정신이 조금 들었죠. 하지만 가슴속 무거운 돌덩이는 그대로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자는 지난 시간들을 되짚었어요. 며느리에게 상처 줄 만한 말을 했나? 불편하게 만든 행동이 있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며느리에게 다시 연락하지 못했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죠. 거절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자는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려고 카트를 끌고 채소 코너를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알겠어. 내가 챙겨 놓을게. 정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어요. 수진은 전화를 하며 상추를 고르고 있었죠. 정자는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어깨도 축 처져 있었죠. 수진아. 정자는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아, 어머님. 여기 웬일이세요? 장 보러 왔어. 너도? 네, 집에 반찬이 떨어져서요. 수진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정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즘 많이 바빠? 네, 좀 바쁘네요. 밥은 잘 챙겨 먹고? 네, 먹고 있어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할 말이 막혔어요. 수진도 불편한 듯 카트를 잡은 손에 힘을 줬죠.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어머님도 장 보세요. 응, 그래. 조심해서 가.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정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수진의 어깨가 더 작아 보였습니다. 정자는 카트를 끌고 과일 코너로 갔습니다. 사과를 집으려다 손을 멈췄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왜 이렇게 됐을까? 정자는 카트에 기대섰습니다. 마트 안은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계산대에서 삐삐 소리가 났죠. 하지만 정자는 그 소음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나무가 코를 골았어요. 정자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지웠어요. 몇 번을 반복했죠. 전화해야 할까? 정자는 고민했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며느리가 놀랄 거예요. 밤늦은 시간이니까.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정자는 문자를 썼어요. 수진아, 자고 있니? 할 말이 있는데.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오지 않았죠. 수진은 아마 자고 있을 거예요. 정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남편에게도 더 이상 말하기가 부담스러웠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정자는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자신을 피하는 걸까? 아니면 정자가 지나치게 생각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며느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어젯밤에 일찍 잤어요. 무슨 일이세요? 정자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어요. 문자로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했죠. 아니야, 별일 아니야. 몸 조심해. 정자는 짧게 답하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며칠 후 아들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성우야. 응,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성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정자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죠. 그냥 지내지.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엄마, 그런데 성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정자는 기다렸어요. 엄마, 수진이가 요즘 좀 힘들어해요. 정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회사 일도 있고 집안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많대요. 그래서 잠깐 시간을 좀 갖고 싶대요. 시댁 방문 같은 거 말고. 정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댁 방문을 안 하겠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 좀 쉬고 싶대요. 엄마가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수진이가 예민해져 있어서 그래요. 정자는 눈을 감았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완전히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수진이 마음 편할 때까지 기다릴게. 엄마, 미안해요. 아니야. 괜찮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자는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정자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죠. 나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정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정자 옆에 앉았죠. 성우한테 전화 받았어?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무는 정자의 어깨를 안았어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여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나도 알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정자는 나무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앞에서 우는 거였어요. 저녁 무렵 나무가 정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성우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 무슨 얘기?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내가 수진이한테 불만이 없다고. 정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용없어. 이미 수진이 마음이 굳어진 것 같아.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나무는 진지했습니다. 정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여보가 얘기해서 달라질까? 모르지.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 정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해봐. 근데 너무 강하게 말하지는 마. 수진이가 더 부담스러워할까봐. 알았어. 조심해서 얘기할게. 나무는 정자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나무는 아들 성우를 만났습니다. 정자는 집에서 기다렸어요. 나무가 어떻게 얘기할지, 성우가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했죠. 몇 시간 후 나무가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정자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나무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어요. 성우가 수진이한테 다시 얘기해 본다고 했어. 그래서? 근데 수진이가 마음을 열까는 모르겠어. 성우 말로는 은숙이 때문에 오해가 깊어진 것 같대. 정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신우이 은숙이었어요. 은숙이가 정말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쁜 의도는 없었을 거야. 그냥 생각 없이 한 말이겠지. 그 생각 없는 말이 문제야. 정자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곳이 없었어요. 은숙에게 따지자니 관계가 더 나빠질 것 같았고 며느리에게 해명하자니 이미 늦은 것 같았죠. 어떻게 해야 할까? 정자는 나무를 봤습니다. 나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 수진이가 만나주지 않을 텐데. 그럼 억지로라도 만나야지. 이대로 놔두면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거야. 나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자는 결심했어요. 알았어. 내가 한 번 더 연락해 볼게. 정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에게 문자를 썼어요. 수진아, 나 한 번만 만나줄래?
오해를 풀고 싶어. 부탁이야.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을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정자는 불안했습니다. 안 오네. 조금 더 기다려봐. 나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어머님, 다음 주 수요일 괜찮으세요? 제가 휴가를 냈어요. 정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며느리가 만나주겠다고 했어요. 그래, 좋아. 어디서 만날까?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알았어. 고마워, 수진아. 정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나무를 봤습니다. 만나준대. 다행이네. 나무는 웃었어요. 정자도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만나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 오해를 제대로 풀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정자는 나무에게 물었습니다. 나무는 정자의 손을 잡았어요. 할 수 있어. 내 진심을 보여주면 돼.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면 며느리를 만나게 돼요. 그때까지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정자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정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를 되살리기 위해 정자는 용기를 내야 했어요. 긴 그림자가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자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어요. 오늘 며느리를 만나게 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뭐라고 말해야 할까? 정자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수진아, 오해야, 나는 너를 좋아해, 미안해. 하지만 어떤 말도 충분해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 나무가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습니다. 여보, 너무 긴장하지 마. 편하게 얘기하면 돼. 말이 쉽지. 수진이가 내 말을 믿어줄까? 정자는 불안했습니다. 나무는 커피잔을 정자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믿어줄 거야. 내 진심은 분명히 전해질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정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조금 마음이 진정됐죠. 옷장 앞에 섰습니다.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했어요. 너무 격식 있어 보이면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고, 너무 편한 옷을 입으면 성의 없어 보일 것 같았죠. 결국 깔끔한 블라우스에 편한 바지를 골랐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가 봐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정자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후 2시 정자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카페였어요. 창가에 테이블이 몇 개 놓여 있었고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정자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인사했어요. 정자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커피를 기다리며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들어왔어요. 정자는 일어섰습니다. 수진은 정자를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어머님, 먼저 오셨네요. 응, 조금 일찍 왔어. 앉아. 수진은 정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정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뭐 마실래? 내가 시킬게. 아메리카노요. 정자는 직원에게 아메리카노를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정자는 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먼저 말을 꺼내야 했죠. 수진아, 오늘 시간 내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나 할 말이 있어서 오늘 만나자고 했어. 네. 수진아, 혹시 나한테 불편한 감정이 있니? 정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줄 알았어요. 정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어? 고모님이 그러셨어요. 어머님이 제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은숙이가 정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신우이 은숙 때문이었어요. 수진아,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자는 수진의 눈을 바라봤어요. 나는 너한테 불만이 전혀 없어. 오히려 내가 나를 부담스러워할까봐 조심했어. 정말이에요? 그럼 나는 내가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해. 성우를 잘 챙겨주고 나한테도 항상 예의 바르잖아. 정자의 말에 수진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제가 집안일을 서툴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어. 고모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저는 어머님 말씀이 그런 줄 알았어요.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자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수진아, 은숙이는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말을 좀 가리지 않는 성격이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예민했던 것 같아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부담스럽게 느껴졌나 봐요. 정자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힘들 때는 말해. 나는 내 편이야. 어머님.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자도 눈물이 났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잠시 후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제가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었어요. 잘 보이고 싶었다고? 네. 시댁 식구들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혼자 하려고 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절 준비도 집안일도 다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도움을 청하면 무능해 보일 것 같았어요. 정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아, 나는 내가 완벽하길 바란 적 없어. 그냥 편하게 지내길 바랐어. 저도 이제 알았어요. 제가 혼자 지레 겁먹었던 거예요. 수진은 울먹였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조심스러워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더 조심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서로 거리가 생긴 것 같아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너한테 폐를 끼칠까봐 말을 아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간섭받는 걸 싫어한다고 들어서. 어머님, 저는 간섭이라고 생각 안 해요. 관심이고 사랑이잖아요. 수진의 말에 정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해요. 오늘 만나자고 해주셔서.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정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미 식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수진아, 앞으로는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 나도 말할게. 네, 어머님. 그럴게요. 그리고 회사 일이 힘들면 집안일은 대충 해도 돼. 건강이 제일 중요해. 감사해요, 어머님. 수진은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자는 수진에게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뒀던 이야기들을 꺼냈어요. 며느리를 걱정했던 마음, 혹시 불편하게 만들까봐 조심했던 일들. 수진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긴장했던 순간들, 잘하고 싶었던 마음, 혼자 감당하려다 힘들었던 경험들. 어머님, 사실 명절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인터넷 찾아봤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나한테 물어볼 생각은 안 했어? 어머님한테 무능해 보일까봐 못 물어봤어요. 다음에는 물어봐. 나도 처음엔 다 서툴렀어. 정자는 웃었습니다. 수진도 따라 웃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카페 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제 가봐야겠어요. 성우가 퇴근할 시간이에요. 그래. 저녁 준비해야지.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정자가 말했어요. 수진아, 다음 주말에 집에 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정말요? 그럼 제가 반찬 만들어 갈게요. 아니야, 그냥 와. 반찬은 내가 다 준비할게. 어머님, 제가 하고 싶어요. 같이 준비하면 더 좋잖아요. 수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자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좋아. 같이 하자. 두 사람은 카페 앞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나도 고마워, 수진아. 용기 내서 만나줘서. 수지는 정자를 안았습니다. 정자도 며느리를 꼭 안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죠. 조심해서 가. 네, 어머님도요. 수진이 걸어갔습니다. 정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수진의 걸음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나무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어땠어? 정자는 소파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잘 됐어. 오해가 다 풀렸어. 다행이네. 수진이가 뭐래? 정자는 오늘 있었던 일을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흘린 눈물, 나눈 대화, 서로를 향한 진심. 나무는 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최고야. 응. 나도 용기 내길 잘했어. 정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이제 괜찮아질 거야. 정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슴속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아들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오늘 만나셨다고. 응, 만났어. 수진이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엄마가 진심으로 대해주셔서 감동받았대요. 정자는 웃었습니다. 나도 수진이가 속마음을 얘기해줘서 고마웠어. 엄마 앞으로 자주 연락할게요. 저도 엄마 얼굴 자주 봐야겠어요. 그래, 보고 싶었어. 다음 주말에 수진이랑 같이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나무를 봤어요. 성우가 다음 주에 온대. 그래, 오랜만이네. 응. 수진이도 같이. 나무는 웃었습니다. 정자도 웃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늘 정말 잘했어. 정자는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관계는 계속 멀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정자는 용기를 냈고 며느리도 마음을 열었죠.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정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요. 오해도 생기고 상처도 받죠. 하지만 진심으로 대화하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어요. 옆에서 나무가 말했습니다. 여보, 잘했어. 고마워, 여보. 정자는 나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부드러운 빛이 방 안을 채웠어요. 정자는 그 빛 속에서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며느리와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앞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정자는 미소 지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희망의 빛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자는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아들 부부가 집에 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이죠. 뭘 해줄까? 정자는 부엌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며느리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다 해주고 싶네. 정자는 웃으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미리 장을 봐뒀어요. 신선한 재료들이 가득했죠. 남편 나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벌써 일어났어? 응. 준비할 게 많아서. 내가 도와줄까? 괜찮아. 여보는 거실 정리나 해줘. 나무는 웃으며 거실로 갔어요. 정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갈비를 손질하고 채소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었어요. 손이 바빴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오전 11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들 성우의 목소리였어요. 정자는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죠. 어서 와. 들어와.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 수진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정자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수진아, 어서 들어와. 오느라 힘들었지? 아니에요. 가까워요. 수진은 손에 든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건데요. 잡채랑 전이요. 어머님 드시라고요. 아이고, 이걸 언제 만들었어? 어젯밤에 만들었어요. 정자는 봉지를 받으며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근데 무리하지는 않았어? 아니에요. 즐거웠어요. 수진은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나무가 성우를 반갑게 맞았어요. 성우야, 오랜만이다. 요즘 일은 어때?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아버지. 건강 챙기면서 해야지. 네, 알아요. 정자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수진이 따라왔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너는 쉬어. 아니에요. 같이 하고 싶어요. 수진은 웃으며 찻잔을 꺼냈습니다. 정자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수진아, 회사 일은 좀 어때? 지난번에 힘들다고 했잖아. 요즘은 좀 나아졌어요. 어머님이랑 얘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래, 다행이네. 정자는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말해. 나는 내 편이야. 네, 어머님. 이제 알았어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를 들고 거실로 갔어요. 네 사람이 소파에 둘러앉았죠. 어머니, 음식 준비 많이 하셨어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조금 했지. 너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와, 정말요? 오랜만에 먹는다. 성우는 기뻐했습니다. 정자는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흐뭇했어요. 점심 준비하는 동안 수진이랑 같이 있어.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네, 어머니. 정자와 수진은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진이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응, 잘하고 있어. 근데 오이는 조금 더 얇게 썰어. 이렇게요? 그래, 그렇게 해.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었지만 편안했어요. 정자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지난번에 만났을 때 얘기 못한 게 있어. 뭔데요, 어머님? 나도 처음엔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많이 애썼어. 수진은 손을 멈추고 정자를 봤습니다. 정말요? 그럼. 결혼 초반엔 정말 힘들었어. 모든 게 낯설었고 실수할까봐 늘 조심했지. 어머님도 그러셨어요? 당연하지.
시댁 식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됐어. 그래서 말도 아끼고 눈치도 많이 봤지. 정자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됐어. 완벽할 필요 없다는 걸. 그냥 진심으로 대하면 된다는 걸.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수진아, 너도 너무 애쓰지 마. 그냥 편하게 지내. 우리 가족이잖아. 감사해요, 어머님. 수진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정자는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내가 며느리 잘 만났어. 어머님. 수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자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자, 이제 음식 다 만들자. 배고프겠다. 네, 어머님. 두 사람은 웃으며 다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이 준비됐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어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된장찌개. 정성이 가득한 상차림이었죠. 와, 대박이다.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성우가 감탄했습니다. 수진이도 많이 도와줬어. 정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맛있겠다. 빨리 먹어요. 나무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네 사람이 함께 식사를 시작했죠.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갈비가 완전 부드러워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정성 들여서 만들었어. 어머님, 된장찌개도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별거 없어. 그냥 좋은 된장 쓰고 시간 들여서 끓이면 돼.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래, 다음에 같이 만들어 보자. 식사 내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어요. 모두 행복해 보였죠. 엄마, 오늘 정말 행복해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해. 정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셨습니다. 커피 향이 거실에 퍼졌어요. 어머님, 설거지 제가 할게요.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같이 하자. 그럼 저도요. 성우도 일어났어요. 나무까지 함께 일어났죠. 우리 다 같이 하자. 네 사람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정리하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거실에 다시 모여 앉았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따뜻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말에도 올게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자주 와. 네, 이제 자주 올 거예요. 수진이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자주 연락드릴게요. 더 이상 조심하지 않을게요. 나도 그래. 우리 편하게 지내자. 정자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런 시간이 오래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앞으로도 자주 만나자.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나무가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신우이 은숙이 서 있었습니다. 형님, 저예요. 은숙이. 은숙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은숙아, 무슨 일이야? 형님, 저 사과하러 왔어요. 은숙은 정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 없이 말을 해서 형님이랑 수진이가 오해하게 됐죠. 정말 죄송해요. 정자는 은숙을 바라봤습니다. 은숙아, 괜찮아. 이미 다 풀렸어. 정말요? 형님, 죄송해요. 앞으로 말 조심할게요. 그래, 고마워. 앉아. 같이 차 마시자. 은숙은 눈물을 닦으며 앉았습니다. 수진이 은숙에게 차를 건넸어요. 고모님, 괜찮아요. 저도 예민했던 것 같아요. 수진아,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은숙은 고마운 듯 웃었습니다. 5명이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죠. 저녁 무렵 아들 부부와 은숙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심해서 가. 또 와. 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어머님, 안녕히 계세요. 그래, 수진아. 전화해. 정자는 현관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나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 정자는 나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였네. 응. 이제 자주 모일 수 있을 것 같아. 정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죠. 여보, 고마워. 뭐가? 옆에 있어줘서. 내 말 들어줘서. 나무는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지. 우리 부부잖아. 그래도 고마워.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에필로그. 며칠 후 정자는 며느리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제가 어머님 레시피대로 된장찌개 만들었어요. 사진이 함께 왔어요. 맛있어 보이는 된장찌개였죠. 정자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와, 잘 만들었네. 다음에 나물 만드는 법도 알려줄게. 네, 어머님. 기대할게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수진아. 정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 사이의 틈은 작았지만 깊었어요. 하지만 그 틈은 진심 한마디로 메워졌습니다. 조심스러운 마음, 배려하는 태도, 솔직한 대화. 그 모든 것이 모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죠. 정자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5월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시작. 정자와 며느리는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가 됐어요.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진심으로 노력하는 사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햇살이 거실을 비췄어요. 정자는 그 빛 속에서 평화를 느꼈습니다. 가족은 함께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웃고, 울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정자는 미소 지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삶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 정자의 마음은 가벼웠어요. 마음을 멀게 한 건 말 한마디였고, 마음을 잊게 한 것 역시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나누는 용기.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정자는 앞치마를 두르며 웃었습니다. 따뜻한 저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황혼이라고 해서 늦은 건 아니죠. 하지만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가족 사이의 작은 금은 금세 깊은 골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황혼 속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